반갑습니다. 스마트 디지털 세상 강의를 맡은 정재덕입니다.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디지털 과목을 맡고 있고요. 부산대학교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하고 교육회관 여러 군데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르칠 종목을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기 쉽게끔, 이 스마트폰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 사용에 취약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끔 제가 또박또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스마트폰은 전화, 휴대폰 기능, 그 다음에 인터넷 기능, 그 다음에 아이팟 아십니까? 예, 노래 들었던 기능이죠. 이 세 가지를 결합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라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앱들을 판매하고 모아놓은 스토어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은 반도체나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스마트폰은 진화돼서 여러 가지 인식 기능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인식하는 화상 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그리고 동작을 인식하고 맥박이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인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위성하고 연결되면서 저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편리한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하고 연결되면서 스마트폰으로 홈 컨트롤이라는 이렇게 간편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지하철을 휴대폰 하나로 딱 결제하고 왔습니다. 그 휴대폰은 결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시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휴대폰을 찾을 때, 아니면 걸음수를 몇 개 걸었는지, 문자가 올 때 제 시계에 같이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옛날에는 우리가 참 선이 있는 그 이어폰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타 지하철 가보면 무선 이어폰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란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은 여러 가지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온라인으로 들어갈 때는 다 통신사의 인증을 받아서 업무가 시작되고, 온라인에 판매든 구입이든 시작되는 모든 업무들이 휴대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SNS, 카톡이나, 그 다음에 많이 보는 노트북, 그 다음에 은행 업무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은행에 가는 게 익숙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송금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우리가 기다리고 불편한 것만 아니고 수수료도 엄청 나옵니다. 이제 인건비까지 거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요즘 가서 한번 송금해 보면 이게 송금 수수료가 이렇게 비쌌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우리가 물건도 다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죠.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최대의 마트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에 가보면 길가에서 이렇게 택시 잡으려고 손 흔드시는 분은 다 연세 드신 분. 젊으신 분들은 땡땡 택시로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아주 편리하게 딱 집 앞에 도착하면 딱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도 요즘은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을 시켜서 많이 먹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슈화 됐습니다. 챗GPT. 이 챗GPT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향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1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을 바꿨듯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도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달력으로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자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우리 주민센터나 뭐 여러 가지 복지센터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24에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강의도 유명한 대학 강의도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창작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동영상 편집이나 이렇게 편집하고 그것으로 또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놔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 가장 잘할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배우자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알 것 같고 친한 친구가 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동선, 내가 뭐를 먹는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영화에 보면 나는 네가 작년에 한 일을,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 듯이 스마트폰은 제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가 어쩌면 스마트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시대는 명암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성이 증대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다 조회하고 그리고 말도 전할 수 있고 주문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시대가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백과사전을 우리가 한 질 짊어지고 책장에 꽂아놓고 그걸 판매하고 사가지고 전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백과사전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자료가 이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접근성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만 반대로 나쁜 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을 여러분 이제 중장년한테 강의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접하지 못한 세상이죠. 그리고 이 AI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정보의 편향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튜브를 보면 좌측을 보는 사람은 계속 좌측 쪽에 생각하는 그 영상을 계속 띄워주고 우측을 보면 우측을 보는 그 영상을 계속 띄워주고 젊은 세대가 보는 세대가 영상을 보면 그 세대들이 보는 영상만 계속 띄워주고 또 나이 든 세대가 영상을 보면 그 세대가 보는 영상만 계속 띄워주고 그래서 세대 간 어쩌면 진영 간 이 대립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 대립이 존재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지털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 싸들고 이렇게 택시 만나서 이렇게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싸들고 갈 수 있는 이 돈이라는 게 몇 천만 원 이렇게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사기를 당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 대학 교수가 한 번의 클릭으로 8억을 날렸어요. 왜? 스마트폰을 점령하면
그 통장에 있는 거 빠져나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든 사람은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사실은 출근하면서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거의 안 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애들, 심지어는 유아까지 스마트폰을 줘야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의존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포용 지표인데요. 부문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96%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96%, 이 접근성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거의, 기기에 대한, 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문제될 게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수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정보화 수준은 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이 디지털 시대의 취약계층은 이 4개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면 확연하게 고령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뭐 일반을 포함하면 더 그러겠죠? 이 스마트폰의 활용 수준은 나이하고 상관이 굉장히 깊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중장년들한테 스마트폰을 제가 부산대에서도 가르치고 뭐 여러 군데 가르치는 이유가 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아십니까? 키오스크 아시죠? 우리 햄버거나 패스트푸드를 가거나 음식점을 가면 요즘은 직원이 주문 받는 것보다 키오스크가 주문을 많이 받죠. 키오스크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은 53.6%가 조작이 어렵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거 조작을 못해서 햄버거 못 사 먹겠다, 뭐 무인 점포에서는 사 먹지도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 것인가? 적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데 적응을 안 한다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적응을 하면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결국은 배우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스마트폰 많은 기능 중에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꼭 익히자. 그리고 디지털 범죄 예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자.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이게 매너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올바로 사용하자. 우리가 땡땡톡을 보낼 때 우리가 말로는 그냥 서로 야,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좀 해줘.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는 일도 톡으로 보내면 이게 뭐 싸우는 것 같아요. 무슨 집안 싸움 난 것 같아. 쭉 올라가면 뒤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 단톡에 들어오면 뭐 싸우고 있네. 이것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언쟁할 일은 만나서 하시고요. 톡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SNS에 기록된 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송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자를 남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을 못해서 불편하기도 한데,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나 쉽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다는 예방이 안 돼도 제가 다음 편에 그 주의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좀 예방하도록 하고요. 의사 표현을 할 때 아까 얘기처럼 문자는 평생 남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너를 지켜서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측정치로 보면 변기에 우리가 제일 조금 더럽다고 생각하는 변기에 2배에서 10배의 세균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세균 수가 7천여 종이 이른다고 합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은 특히 손으로 만졌다가 이 손이 입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독감의 주요 원인이라는 학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래서 자주 소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소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티슈로 닦죠. 스마트폰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야 됩니다. 알코올 솜은 우리가 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무슨 소 가면 거기 가면 한 3,000원 뿐이 안 해요. 한 통에 100개가. 이거를 뜯어서 제가 닦아 보겠습니다. 뜯어서 이렇게 하면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최소한 20%. 그런데 보통 가면 한 80%짜리 팝니다. 80%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만지는 화면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 케이스, 화면, 케이스, 케이스 고루고루 우리가 이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세균을 닦아낸다 생각하고 이렇게 케이스 전체를 빠지는 데 없이 한번 닦아주면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왜 알코올로 닦겠습니까? 세균이 알코올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가끔 가다 닦아주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세균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은 여러 사람이 만지고 나도 만지고 저도 땀이 난 손으로도 계속 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러 군데 막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세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어먹지 마시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에 돈 10원도 안 하기 때문에 사가지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스마트폰을 가르치면서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잘못 사기당하면 전 재산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나 문자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금 요구나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늘어나는 문자가 뭐냐면 세 번째로 가족이 사고 났다. 그게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기꾼하고 대화할 게 아니고 해당 가족하고 실지 통화나 문자를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약에 내 정보가 유출됐다 하면 즉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 뒤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금 통장이나 체크카드 이런 것을 누구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왔다고 해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그냥 믿어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중국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곧 들어올 것 같은데요. AI를 통해서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그래서 엄마 영상 통화해. 그러고선 그 AI가 엄마 나 사고 나서 뭐 좀 돈 좀 얼마 보내줘 해가지고 예,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중국에는 그게 사기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곧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모르는 연락처는 굳이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르는 연락처에서 오는 그 돼서 뭐 전화를 굳이 걸어보거나 급하면 다시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예. 내가 영업을 한다거나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모르는 전화가 올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모르는 전화 오는 걸 뭐 눌러가지고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기 전화 웹발신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컴퓨터 인터넷으로 들어온 건 웹발신으로 저희가 통신사에서 저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문자가 왔을 때 그걸 눌렀을 때 다른 곳으로 사이트로 통해서 연결되는 거는 파란색으로 저렇게 표시합니다. 연결 사이트는. 예, 그래서 보통 사기꾼이 뭘 연결하려고 링크를 연결하려고 보내면 저렇게 파란색 그 링크 주소를 같이 보냅니다. 물론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가입하라고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걸 개별적으로 다 문자마다 다 구별이 어려우시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란색은 누르지 않는다. 예, 파란색 문자를 누르면 링크 주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란색 문자는 누르지 않는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저한테 온 문자인데요. 예. 국제발신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상품명 게르마늄 62만 6천 원 결제 완료. 문의 전화 파란색이죠. 예. 그럼 제가 순간 누를 뻔했습니다. 예. 나 게르마늄 안 샀는데 누를 뻔했어요. 아차 싶었어요. 이거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파란색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연결되면서 사기에 말려든다고 했죠? 그래서 파란색은 누르지 않는다. 아주 급한 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누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문자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카드 회사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 신한 체크라고 예를 들어 무슨 땡땡 체크라고 가르쳐 줍니다. 회사 이름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죠. 한 사람이 신용카드. 그래서 그 카드 번호의 일부분의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신용카드로 쓴 거는 잔액, 누적 금액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런 게 정상 문자다. 뭐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카드도 카드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일부, 그 다음에 생일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사기 문자하고는 좀 구별해서 이게 제가 이제 사기 문자로 얘기했던 이거 보면 뭉뚱그려져 있죠. 게르마늄 얼마 결제. 밑도 끝도 없이 날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정보 다 털린 거죠. 사기꾼들이 알뜰폰 새로 개설한다 했죠. 그 전에 3천만 원 사기당했다고 이게 안 먹어서 물에 던져버리려고. 이게 이제 핸드폰에 깔리면 내 핸드폰이 아닙니다.